어느 날부터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마음에 머뭅니다.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당장 불행한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가끔 멍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감정을 느낄 틈조차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책임이 앞서 있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가 느려지고 발걸음이 잦아들면서 전에는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향을 잃은 존재라고.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향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본래의 자리,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은 편리해졌고 세상은 빨라졌지만 그만큼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잊힘이 깊어질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와 그리움이 마음에 스며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인생의 많은 시간을 건너온 사람일수록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화려한 곳보다 조용한 장소가 좋고 많은 사람들 속보다 혼자 걷는 길이 편해집니다. 복잡한 말보다는 침묵이 위로가 되고 새 것보다는 오래된 풍경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 변화는 쇠퇴가 아니라 되돌아가려는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근원에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고 이미 사라진 기억 속의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산과 들, 바람과 흙냄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시간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한때 존재 자체로 있었던 자리를 상징합니다. 성과도, 역할도, 평가도 없던 자리. 그저 살아있기만 하면 충분했던 순간 말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 고향과 자연, 그리고 침묵을 그리워하게 되는가?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삶을 다 살아온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존재의 방향에 대한 신호입니다. 하이데거의 사유를 따라가며 이 그리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말없이 자연이 그리워졌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채널은 인생을 충분히 건너온 시선으로 삶의 근원을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인간이 왜 다시 근원을 향해 걸어가려 하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리움은 언제나 구체적인 대상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향의 골목, 어린 시절의 냄새, 오래된 나무, 말없이 앉아있던 오후의 공기.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리움의 대상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라기보다 그 장소 안에서의 나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았던 상태. 지금보다 더 단순했고 더 느렸으며 더 가벼웠던 존재의 방식 말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얻고 더 많은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직업으로 불리고 관계로 규정되고 성취와 실패로 평가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점점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만 남게 되고 존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상실이 깊어질수록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리움이 시작됩니다. 노스텔지아는 흔히 과거에 대한 미화라고 오해되지만 사실 그것은 존재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내가 더 나답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감각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순했던 상태를 향해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이것은 퇴행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을 찾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산길을 걷고 바람을 느끼고 아무 목적 없이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자연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자리였습니다. 자연 속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고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다시 존재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을 줄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잦아든 자리에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이데거는 침묵을 공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표면에서만 머물고 침묵 속에서만 본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건너온 사람일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보다 깊은 층위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느끼고 바라보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던 상태입니다. 성과도, 비교도, 기대도 없던 자리. 그 자리는 이미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접속할 수 있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오래 바깥으로만 살아왔을 뿐입니다. 바깥의 기준, 바깥의 속도, 바깥의 언어에 익숙해진 나머지 안쪽으로 돌아오는 길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본래성으로 돌아오기 위해 거창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작은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는 것, 설명되지 않는 감정을 밀어내지 않는 것. 이런 태도들이 쌓일 때 인간은 다시 존재의 근원에 가까워집니다. 노스텔지아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감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은 다시 방향을 얻습니다. 나는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그 그리움 속에 어떤 내가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나와 얼마나 멀어졌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과거로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상을 살고 여전히 관계를 맺되 그 모든 것을 나를 잃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인 삶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흩어졌던 감각을 모으고 과도해진 설명을 덜어내고 존재를 다시 단순하게 만드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연을 찾고 침묵을 원하며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품게 됩니다. 그 그리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알려줍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존재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잠시 멀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존재의 감각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깊이를 갖기 시작합니다. 세월을 건너오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지.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배움보다 돌아봄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잘 살았는지를 묻기보다 제대로 존재해왔는지를 묻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은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마음에 스며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한때 분명히 느끼고 살았던 존재의 감각에 대한 기억입니다.
무엇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던 시절. 그리움은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유혹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다시 그 방향으로 조율하라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고향을 잃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인간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도 보았습니다. 그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소음을 덜어내고 의미를 억지로 붙이지 않는 삶. 그 자리에서 인간은 다시 자기 자신과 조용히 만납니다. 그 만남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많은 것을 증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무엇이 정말 남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관계도, 성취도, 평가도 결국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존재의 결은 남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는 끝까지 우리 안에 머뭅니다. 그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억지로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는 지금의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쯤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 목적 없이 걷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 설명되지 않는 감정을 밀어내지 않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삶은 다시 깊이를 되찾습니다. 존재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멀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더 조용하게, 더 단순하게, 더 본래적인 나로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그리움은 더 이상 허전함이 아니라 집으로 향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설명이 아니라 감각으로. 그렇게 삶은 다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